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원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갖가지 원소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주기율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래 싶으시지만,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난이도보다도 이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결합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질 생성 과정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 혹시나 이제 듣다가 어려우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은 크게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이제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율표를 구성해서 원자들이 어떻게 이제 배열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원소들에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전자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이 주기율표의 모습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네,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요쪽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오늘의 바로 이제 가장 배울 핵심 내용, 바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바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린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별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원소들이 있죠. 이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발견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우라늄까지만 이제 보통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고, 그 뒤는 거의 이제 자연에 없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뭐 그런 원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8가지, 마지막 이제 오간의 손이라고 부르는 애들까지가 이제 전부 원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소들을 118가지를 그냥 표현을 하면은 너무나 이제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워낙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 주기율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주기율표에 보면 여러 가지 원소들을 이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원소들의 하나 알갱이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원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원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실제 모양은 아니지만 모형으로 이제 나타낸 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혹시나 화학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배울 거지만 이게 실제 모습은 달라요. 다르고 요거를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좀 표현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일단 원소들을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 가장 기본적인 핵심되는 요소는 바로 원자 번호라는 걸 정해가지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이 주기율표에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원자 번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원자 번호를 여기에 이제 안 써있기 때문에 요거 좀 쓰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원자 번호 1번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수소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라고 하는 애고요. 기호를 표시해 보면은 원소 기호는 우리가 H라고 표시를 해요. H.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가로줄로 이제 쭉 가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이라는 애고요. 원소 기호는 He2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제 쭉 배열이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는 이제 원자 번호 3번으로 갑니다. 리튬이고요. 원소 기호는 Li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 4번 베릴륨, 원소 기호 B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붕소가 원자 번호 5번에 해당을 하고 원소 기호로는 B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원소 기호로는 C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 번호 7번, 원소 기호로는 N이라고 쓰고 있고요. 산소 원자 번호 8번에 해당하고 원소 기호는 O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루오린 원자 번호 9번이고 F라고 원소 기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 원자 번호 10번에 원소 기호는 Ne2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서요. 세 번째 줄로 가면 11번 나트륨이고요. 원소 기호로는 N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2번으로 가면 마그네슘이고요. 원소 기호는 MG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원자 번호 13번에 해당을 하고요. 원소 기호로는 AL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규소입니다. 원소 기호로는 SI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는 원자 번호 15번에 해당을 하고 원소 기호로는 P, 16번은 황입니다. 원소 기호로 S, 그 다음에 염소 원자 번호 17번에 원소 기호 CL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원자 번호 18번이고 AR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됐지만 원자 번호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바로 칼륨이라고 부르고요. 원소 기호로는 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원자 번호 20번은 칼슘이고요. 원소 기호로는 CA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20가지에 대해서는 좀 원자 번호랑 이름 그리고 기호까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숫자와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원자 이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중에서 이 원자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21번부터는 안 배우냐 싶으실 텐데 나중에 배우시면은 21번부터는 우리가 여기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규칙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20번까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첫 번째 줄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부터 10번, 11번부터 18번, 그 다음에 19번부터 이렇게 해서 쭉 가로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원자 번호의 의미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냐면요.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의 개수로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양성자의 개수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 개수랑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수소 볼까요? 원자 번호 1번인데 여기서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죠? 요 원자에서 지금 가운데 여기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원자 핵입니다. 요 원자 핵에 지금 보시면 1 더하기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양성자 1개라는 뜻입니다. 양성자 1개. 그 다음에 헬륨 보니까 원자 번호 2번 양성자 2개. 그쵸? 똑같이 해보면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쭉 해가지고 18번에 18개 아르곤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자 번호를 기억하셔야 양성자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양성자 개수를 세갖고 그걸로 원자번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요번 단원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양성자 개수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뭐랑 똑같다? 전자 개수랑 똑같다는 겁니다. 전자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1번이다? 그러면 양성자도 하나, 전자도 하나란 뜻이에요. 원자 번호 15번이다? 그러면 15번 인이죠? 양성자 15개, 전자 15개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각 원소를 알아야지 그 원소의 양성자가 몇 개인지 또 더 중요한 전자가 몇 개인지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자 개수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에다가 이 원자 번호를 나열을 했는데 보시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리고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 사이는 또 아예 없어요. 그죠? 건너뛰고 이렇게 배열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배열한 것은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요 주기율표에서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이 배치를 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자 배치를 좀 기준으로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자에서 전자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위치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전자들이 있는 거를 보고서.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 그림에서 전자가 어딨냐 했더니 바로 요거.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 전자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바로 다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도느냐 봤더니 지금 얘네들마다 그림마다 지금 도는 모습이 조금씩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배치되어 있는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이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배우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자들은요, 첫 번째로 아무데나 전자가 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어디에만 배치를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곳에만 배치를 해요.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 껍질이 무엇이냐 싶으실 텐데, 여기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원 모양이 하나 보이시죠? 얘네들이 바로 전자 껍질이에요. 전자 껍질. 여기 수소에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규소라고 하면 저 규소의 전자 껍질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에만 여러분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전자 껍질에 배치를 할 때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순서대로만 배치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배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싶으실 텐데, 전자 껍질이 지금 보시면 한 개인에도 있고 두 개인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안쪽 요 원자 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을 우리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애를 두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 가까운 애를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고 할 때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에 그려지는 애가 두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에 존재하는 애가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되는데, 무조건 전자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수소라고 해볼게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이 수소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전자 껍질의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거부터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전자 껍질마다 전자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몇 개만 올 수 있느냐 했더니 두 개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개까지만 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어떻냐? 여기는 8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 껍질의 첫 번째는 두 개.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채울 때 항상 안쪽부터 채워야 되니까 이 1번하고 2번을 정하게 되면은 전자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원자번호 3번인 리튬 볼게요. 원자번호 3번 리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전자도 3개가 되겠죠. 이렇게 3개면 어떻게 채우느냐? 무조건 순서대로 채웁니다. 첫 번째 하나의 전자는 여기다 채우고 두 번째 전자도 여기다 채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가 그러면 총 3개니까 하나를 더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만 채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만 채우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전자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원자번호 1번이 수소 볼게요. 전자가 1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만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헬륨 볼게요. 원자번호 2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만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산소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번호 8번이니까 전자가 8개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워야 되니까 여기에 전자 2개를 채워주고 8 빼기 2는 6입니다. 그쵸? 6개가 남았어요. 6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채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해서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염소도 볼게요. 염소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쵸?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니까 총 10개를 지금 채우고 있죠? 그러면 17개 중에 10개가 있으니까 7개가 세 번째 전자 껍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17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전자가 이렇게 이제 염소라고 하는 원소에는 배치가 되어 있게 됩니다. 원자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원자들은 이런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그림에다가도 띄워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직접 그려보시는 걸 좀 권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원자 번호에 맞춰서 각각의 전자들을 여러분들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곧 전자의 개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규칙에 맞춰서 전자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배치를 해보시면은 그런 다음에 요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의 전자가 이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즉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배열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특정한 모양으로 배열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바로 이렇게 이제 원자들을 각각을 다 이렇게 특정한 모양의 주기율표로 만든 거는 바로 우리가 원소들의 특징을 특징을 잘 이해하기 이해서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기율표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소들의 특징을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원소들의 특징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여기다가 배열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배치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어떻게 알아보기 쉽도록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주기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족이라고 하는 것들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뭐고 족이 무엇이냐 볼 텐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교재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주기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요게 이제 첫 번째 요소 주기입니다. 주기는 요 가로줄에 해당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헬륨이라고 하는 애는 1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까지는 2주기에 해당을 하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은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이 여러분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기가 그러면 어떤 애들을 기준으로 배치를 했느냐 했더니 이 주기라고 하는 애는 지금 잘 보시면 수소, 헬륨 보세요. 전자 껍질이 몇 개인지 하나죠. 2주기 볼까요? 전자 껍질이 전부 다 2개씩이고요. 3주기 원소들 어떻습니까? 전자 껍질이 전부 다
3개씩 배열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가로줄, 즉 같은 주기에는 이 주기라고 하는 애는 바로 전자 껍질이 같은 애들끼리 배열을 해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더욱 편리한 건 뭐냐? 그 전자 껍질이 몇 개니가 옆에 숫자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1주기면 전자 껍질이 1개고요. 2주기면 2개, 3주기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연결을 해보면 1주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몇 개만 올 수 있었어요? 2개만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전자 껍질 하나, 전자가 하나 있는 애랑 2개 있는 애 해서 2개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8개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오네, 2개 오네, 3개 오네, 4개 오네, 5개, 6개, 7개, 8개 오네가 되니까 총 8개의 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래서 8개만 2주기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3주기에도 8개만 배치가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자 껍질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주기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주기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전자 껍질로 전자 껍질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배치를 해준 거예요. 전자 껍질 개수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족 보겠습니다. 족은 어디냐? 여기 보시면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족은 이렇게 이제 세로줄에 해당을 합니다. 18쪽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18개의 족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도 쫙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는 3족부터 12족은 우리가 배우질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1학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족들의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은 족은 어떠냐? 자, 지금 먼저 일단 1족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보세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위치하고 있어요. 리튬 볼게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은 꽉 채웠어요. 2개까지 올 수 있으니까. 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만 두 번째 전자 껍질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엔 하나만 전자가 위치를 하네요. 그 다음에 3주기는 나트륨 보겠습니다. 나트륨 첫 번째 2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 다 채워서 세 번째 전자 껍질인데 세 번째 전자 껍질 보니까 하나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감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보세요. 1쪽은 1주기에 수소는 하나, 리튬도 가장 바깥쪽에 하나.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바깥쪽에 하나만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즉 무슨 얘기냐? 같은 족끼리는 뭐가 똑같냐 했더니 같은 족끼리는 우리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에. 그래서 가장 바깥쪽 네, 간단히 적어드리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우리가 같은 족으로 묶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족은 하나네요. 그럼 2족 볼까요? 2족 베릴륨 2개, 마그네슘 2개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밑에 있는 염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똑같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거의 똑같아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이제 같은 애들끼리 같은 족으로 묶었는데 사실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18쪽을 보시면 알아요. 18쪽 볼까요? 헬륨은 2개네요. 네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아르곤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개수가 맞지 않아요. 지금 18쪽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요렇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은요. 뭐가 똑같냐면은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의 개수가 똑같아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은 애들끼리 우리가 같은 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뭐길래 그러냐? 원자가 전자는 두 가지에 해당을 해요. 자, 방금 살펴봤던 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거예요. 먼저 바깥쪽 네.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해요.
근데 요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예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자, 요걸로 인해서 얘네들도 숫자가 똑같아져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뒷강의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긴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쪽 같은 경우는 어떻냐? 원자과 전자가 얘는 제가 저기 오렌지색으로 쓰겠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얘는 빵개인 애들이에요. 0개. 0개입니다. 왜 0개냐면은 이거는 개수가 2개, 8개, 8개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요. 18쪽 같은 경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0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수소 같은 경우 1쪽은 하나씩만 있죠. 얘네들 다 화학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1개. 그 다음에 2쪽 볼게요. 베릴륨, 마그네슘은 2개씩 있어서 얘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쪽이 0개라는 것만 제외하면 사실상 1, 2, 3, 4, 5, 6, 7 순서대로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16쪽은 자연스럽게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애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10의 자리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원자과 전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고요. 족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원자과 전자 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열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전자 원자의 그 위치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또 원자 번호만 알고 있으면 이 전자 배치를 통해서 전자 껍질의 개수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까지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원소가 2주기 17쪽이니까 전자 껍질 2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7개,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하시는데, 사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배치 규칙만 알고 계시면 전자 9개니까 원자번호 9번으로서 이렇게 9개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자 껍질 2개니까 2주기.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자연스럽게 17쪽이라는 것도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기보다는 원자 번호와 전자 개수, 그 다음에 전자 배치하는 거를 익히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 원자들이 이렇게 주기율표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원자들의 특징을 좀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원자들의 특징을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묶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검은색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원소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요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원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어떤 것들로 나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준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중금속이 뭔지 싶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반도체의 주요 원료들이 이런 중금속에 좀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 건데 금속은 노란색, 비금속은 한번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속 원소들은 어디에 있느냐? 금속 원소들은 여기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원소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리튬,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금속 원소들이에요.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싶으실 텐데, 그건 조금 이따 하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인 애들 한번 살펴볼게요. 비금속은 반대로 요 주기율표에서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예외. 수소는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비롯해서 헬륨, 여기 있는 애들, 요렇게가 여러분들 비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붕소랑 규소는 왜 없나요? 얘들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그 중에서 특히 이 규소가 여러분들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요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바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라고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얘가 좋습니다.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러면 비금속은 어떻냐? 전기 전도성이 나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나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은 어떠냐?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중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뒤에서 그 반도체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약간 도체처럼 전기가 흐르는 애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비금속에 좀 더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 애들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광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금속 광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속들이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유의 광택,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잘 안 부서져요. 대신에 모양 변화가 좀 잘 된다는 거,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금 생각하시면 돼요. 금, 모양을 정말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금속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체 상태라는 거. 단, 수은 액체예요. 수은 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여러분들 금속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어떠냐?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뭐 액체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공통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살펴봤을 때 원소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참 칼륨, 칼슘도 금속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원소의 공통점들을 좀 나누는 첫 번째 특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몇 가지 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통 살펴볼 쪽은 총 3개예요. 1족, 17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뒷단어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18족, 이렇게 이제 3가지 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왜 1족이냐?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이죠. 왜 17쪽이냐? 원자과 전자가 7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개였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1쪽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1쪽에서는 일단 수소는 공통점이 좀 많지 않아요. 나머지 애들하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족들끼리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수소를 빼고 나머지 일족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요 일족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17쪽은 어떻냐? 17쪽은 할로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로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1쪽에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17쪽에 할로젠,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18쪽도 이름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선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비활성 뭐 기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알칼리 금속, 할로젠, 비활성,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각각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같은 족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끼리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화학적 성질의 공통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점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먼저 알칼리 금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제외하고 금속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지금 전부 다 금속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 금속들인데요.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단 일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는 공통점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금속이니까 이런 특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고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택도 띄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은백색이라고 하면 은색과 백색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계열의 광택을 띠고 있는 금속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 찾아보시면 칼에 잘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철 같은 애들 생각하면 잘 안 잘리는데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잘리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특성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얘가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원소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하길래 그러냐? 이 반응성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공간이 좀 모자라네요. 첫 번째로는요, 산소랑 반응을 잘합니다. 산소 O2예요. O2 기체입니다. O2 기체. 여기서 2가 뭔지 싶으실 텐데 요거 산소 원자 아니고 산소 분자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반응을 좀 잘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광택이 사라져요.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제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산소랑 잘 반응을 해서 광택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랑 반응을 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게 산소 때문이잖아요. 이거랑 반응을 해버려서 요거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떠한 반응성을 또 잘 가지고 있냐면 물하고도 굉장히 잘 발생을 해요. 물. 그래서 물하고도 굉장히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2라고 썼네요? 수소 원자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거 아니고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분자라고 하는 기체를 발생을 하고요. 얘네들이 발생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물이랑 반응하면은 이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이제 약간 혼합이 되는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섞이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염기성을 띠게 돼요. 요거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해서 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나도 반응을 잘하고 물속에 나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은 보통 석유 같은 데에다 보관을 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로젠의 특성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듯이 17조,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학식만 좀 간단히 적어드리면 브로민은 Br이라고 쓰고요. 아이오딘은 I라고 쓰는 애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할로젠인데 얘네들은 역시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공통점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원소들. 그래서 비금속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특징인데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인 공통적인 성질을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 자,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자. 분자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통 사실은 분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싶으실 텐데, 방금 우리가 수소, 산소 얘기했다시피, 수소, 산소 하면 여러분들 보통 숨 쉬는데 쓰는 게 산소잖아요. 그 산소는 산소 분자예요. 그럼 이 산소는 뭐냐?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는 우리가 순수하게 숨 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소의 성질은 산소 분자가 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도 물의 분자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수소 분자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 써있듯이.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시고, 얘네들이 어쨌든 이원자 분자라고 해가지고 분자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가 2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자 두 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린이라는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첫 번째인데, 그러면 이거 원자 두 개가 어떻게 해서 분자되냐고요? 그건 이제 뒤에 화학결합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도 특유의 색을 띠고 있어요. 특유의 색깔을 띄어서 대표적으로 염소가 약간 초록빛이 나는 기체에 해당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정도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도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 얼굴이 좀 가리니까 잠깐 가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데 얘도 이제 두 가지랑 주로 좀 반응을 합니다. 자,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나트륨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나트륨. 얘는 원자입니다. 얘랑 반응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왜 나트륨하고 반응 잘하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어쨌든 얘하고 반응 잘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얘도 역시 또 수소랑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수소. 자, 근데 여기서 수소는 수소 기체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 상태로 좀 이제 보통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소랑 이렇게 이제 결합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얘도 또 이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얘는 무슨 성질을 띠게 되냐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반대죠? 할로젠은 산성, 알칼리 금속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둘이 물에 녹았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 정반대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1쪽이든 17쪽이든 둘 다 반응성은 좋습니다만 반응을 한 다음에 할로젠은 산성, 알칼리는 염기성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18쪽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18쪽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18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매우 안정한 원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원자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다른 애들하고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비활성 바로 18쪽의 특성인데 왜 반응 안 하지 하실 텐데 얘네들이 바로 이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정한지는 우리가 이제 전자 때문인데 그것도 이제 뒤에 화학결합에서 배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은 이제 다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주기율표를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원자번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원자번호를 좀 기억하면은 원자번호를 바탕으로 양성자 개수, 그 다음에 전자 개수가 자동으로 나오죠. 왜냐? 셋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자 개수를 알게 되면은 그 전자 개수를 이용해서 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씩 차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과 세 번째 전자 껍질은 8개씩 채울 수 있는 거 확인하셨을 텐데 안쪽부터 하나씩 그려가지고 전자를 그려보면은 그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항상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걔네들끼리 같은 게 같은 주기와 같은 족을 만들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들이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원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 18쪽 애들은 안정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안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화학결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화학결합하는 게 이제 뒷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앞에 돌려서 좀 보시고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DM 같은 거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